안녕, 규쌤이다. 어제는 수능시험이 있었지? 너희는 내년 수능시험을 위해서 오늘 이 수업을 들어야겠고, 정법 시험 범위는 교과서 193쪽까지다. 교과서 193페이지. 그리고 인강으로, EBS 인강으로는 60강까지가 되겠다. 여기까지가 시험 범위라는 거 잘 확인하고 착오 없기 바란다. 그리고 쌤 강의는 국제정치 전체 내용을 4개로 나눌 거야. 그래서 오늘 첫 시간으로 국제관계에 대해서 공부를 할 거야. 최적 선생님 강의와는 별도로 쌤 강의를 함께 이렇게 들어주면 도움이 되겠지. 강의 원본은 온라인 클래스 자료실 사회과목 여기에 올려놨으니까 다운받아서 사용하기 바란다. 그리고 교과 세특에 기록할 사항은 온라인 수업 기간에 잘 정리해서 쌤한테 메일로 꼭 보내주기 바란다. 그럼 지금부터 국제정치, 즉 6단원 국제관계와 한반도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국제관계란 단어가 나옵니다. 자, 우리 인간관계가 있듯이 나라 사이에도 여러 가지 관계가 있겠죠? 그걸 국제관계라고 합니다. 그래서 다양한 국제사회 행위 주체들이 상호작용하는 관계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고, 국제사회, 국제관계는 국제사회라고 생각하면 되겠고, 국제사회, 국제관계의 특징을 볼까요? 평등한 주권을 가진, 주권을 가진 국민국가, 국민을 단위로 한 국가죠. 또 민족을 단위로 한 국가를 기본 단위로 한다. 국민국가, 민족국가 다 국가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주권이란 용어는 여러분 다 알고 있다시피 한 나라의 의사를 결정하는 최고의 권력으로서 대내적으로는 최고성, 대외적으로는 독립성, 자주성을 갖죠. 따라서 그렇기 때문에 다른 나라가 그 나라 정치에 간섭하면 안 되겠죠. 국제사회의 특징, 즉 국제관계의 특징은 자국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자국의 이익을 우선으로 하다 보니까 각국의 이해관계가 자주 충돌합니다. 그래서 분쟁 가능성이 높지요. 그 다음에 강제력을 가진 중앙정부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국제사회가 아니라 국내 사회는 강제력을 가진 중앙정부가 존재하지요. 그러나 강제력을 가진 중앙정부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국제사회의 특징을 뭐라 하냐? 무정부성이라고 합니다. 정부가 없다. 그런 얘기죠. 선생님, 그럼 유엔이 있잖아요. 유엔은 이거는 국제사회 연합으로서 정부는 아니다. 그런 얘기죠. 그 다음에 국제규범과 힘의 논리가 함께 공존합니다. 국제사회에서는 힘의 논리만 있는 것도 아니고 또 규범에 따라서 국제사회 윤리나 도덕이 영향을 미치는 것도 아니고 이 두 가지가 함께 나타난다. 이게 특징입니다. 자, 이러한 특징은 다시 이렇게 설명할 수 있죠. 협력적 국제관계가 나타나기도 하고 갈등적 국제관계가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앞자를 따서 협력과 갈등이 함께 나타난다. 그래서 공존한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국제사회의 특징은 협력적 관계와 갈등적 관계가 다 나타난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죠. 협력적 국제관계의 가장 대표적인 예를 들어볼까요? 환경 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들. 그렇죠? 환경 문제.
이런 것들은 협력적 국제관계가 대표적인 사례가 되겠습니다. 활동적 국제관계. 아하, 미국 보세요. 자, 세계 최강국인 미국도 자국의 이익을 우선적으로 여기고 있잖아요. 미국 우선주의. 잘 살고 있는 나라일지라도 자기 나라를 우선적으로 더 생각한다는 미국 우선주의. 자, 이런 얘기입니다. 힘의 논리가 지배한다. 이런 것들을 다 알 수가 있어요. 간단하죠? 자, 그러면 국제사회의 특징은 협력과 갈등이 공존하고 있는데 이게 국제 관계를 바라보는 관점하고도 또 연결이 돼요. 그래서 이 파트는 너무 잘 나오기 때문에 모의필이라고 선생님이 이렇게 설명을 할게요. 그러면 국제사회, 국제관계를 바라보는 관점은 크게 두 가지 관점으로 대비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국제사회는 냉엄한 현실이야. 그게 바로 현실주의적 관점입니다. 현실주의적 관점. 아니야. 인간이 이성적이듯이 국제사회도 상호 협력과 신뢰를 바탕으로 모든 것이 잘 해결이 될 거야 하는 약간 이상적인 자유주의적 관점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현실주의적 관점은 말 그대로 홉스의 인간관, 인간은 악하다 그렇게 본 거죠. 따라서 국가도 자국의 뭐를 이익을 최우선시하겠죠. 따라서 홉스식 자연상태, 여러분 사회계약서를 공부했죠. 만국에 대한 투쟁 상태로 봅니다. 자국의 국익을 최우선적으로 여긴다 그런 얘기입니다. 따라서 현실주의적 관점에서 평화를 실현하기 위한 노력으로 각 나라는 살아남아야 되겠죠. 그러려면 상대의 국가보다 군사력 등 힘의 우위를 확보하는 것이 우선적 평화 실현의 방안이 되겠습니다. 또 하나 다른 방법으로는 군사 동맹 등으로 이룬 세력 균형을 통한 국가의 안전 보장을 통해서 평화를 유지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를 갖다 뭐라고 하냐? 세력 균형 전략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세력 균형 전략. 자, 선생님이 세력 균형 전략에 대해서 이 밑에 이렇게 정리를 해놨습니다. 세력 균형 전략이라는 것은 공동의 적에 대한 어떤 군사 동맹을 맺어서 이런 방법을 통해서 어떤 국가가 우월한 위치에 놓이는 것을 방지함으로써 서로 공격할 수 없는 상황을 만들어서 국가 안전을 보장하고자 하는 전략이다. 이렇게 하면 잘 이해를 못하겠죠. 대표적인 것이 바로 이 세력균형 전략의 대표적인 것이 뭐냐면 냉전 당시 1945년 2차 대전 이후에 그때부터 미국과 소련이 전쟁 직전의 상황까지 갔었죠. 그때를 냉전이라고 합니다. 그때 당시 미국을 중심으로 한 자유진영 국가와 국가들과 특히 이때는 서유럽 국가들 하나로 자유진영 국가들이 뭉쳤습니다. 어떻게? 군사 동맹을 통해서. 그래서 얘네들이 군사 동맹을 뭘 만들었냐? 여러분 아시죠? 나토를 만들었어요.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를 만들어서 하니까 그러면 공산국가들도 여기 대응해야 되겠죠? 그래서 소련을 중심으로 한 동유럽 국가들이 헝가리 또는 폴란드 이런 나라들 동유럽 국가들이 군사적으로 동맹을 맺어서 서로 간에 팽팽한 힘의 균형을 이룬 때가 있었습니다. 이런 방법이 뭐다? 세력 균형 전략이다. 이건 어떻게? 힘의 균형을 통해서 자기 나라의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게 한 전략이죠. 이거는 바로 세력 균형의 가장 대표적인 방법이다.
여기에 들어갈 것은 북대서양 조약기구를 뭐라고 그랬지? 나토라고 그랬죠. 바르샤바 조약기구는 오늘 세계무역기구와 용어가 똑같은데 바르샤바의 약자나 합자니까 W, 바르샤바. 조약은 트레이드, 기구는 오거니제이션, 그래서 WTO가 되겠습니다. 세계무역기구는 아닙니다. 그래서 서로 간에 나토는 말 그대로 서유럽 국가들을 중심으로 한 군사동맹, 여기는 WTO를 통해서 세계무역기구가 아니라 바르샤바 조약기구를 통해서 군사동맹을 맺어서 이와 같이 힘의 균형을 이루는 그런 전략, 뭐라고 한다고요? 세력 균형이라 합니다. 자, 이번은 두 번째입니다. 자유주의적 관점은 계몽주의라고 하는데 인간은 이성적이란 말이야. 따라서 사회 모든 문제, 국제 문제가 합리적으로 잘 해결될 거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쉽게 말하면 인간은 선한 존재야, 그렇게 보면 되겠죠. 비교할 수 있죠. 그래서 인간은 이성적인, 이성을 가진 존재이기 때문에 국가도 이성적으로 행동한다. 따라서 국가 간에 보이지 않는 갈등을 조화롭게 해결할 거야, 이렇게 보는 거죠. 그 평화를 실현하는 방법은 어떻게? 자, 국제사회의 모든 구성원들은 국내법처럼 법을 지키고 갈등이 생기면 국제기구, 갈등 해결 기구를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고 국제사회 여론을 중시하고 그렇게 해서 이들도 이런 통제 속에서 조화롭게 해결할 거야,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 대표적인 사례가 뭐냐? 집단 안보 체제입니다. 집단 안보 체제. 집단 안보 체제를 통한 국제 평화를 보장하는 방법인데 집단 안보 체제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갖고 있습니다. 국가들을 하나의 체제 안에 편입을 시켜요. 그리고 전쟁은 전체 체제에 대한 악이라는 인식 아래 평화를 유지하려는 전략으로 상호 불가침 약속과 그것을 위반하는 국가에서 집단적 제재를 핵심으로 하는 겁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UN입니다. UN. 자, UN에는 수많은 회원국들이 있죠. 약 200여 개의 회원국. UN 체제입니다. UN에는 193개의 회원국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을, 자, 모든 국가들을 하나의 체제 안으로 다 편입시킵니다. 그런데 이들 사이는 서로 사이가 좋은 나라도 있을 것이고 나쁜 나라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국제사회 평화 안보를 해치는 이런 나라가 있다 봅시다. 예를 들면 좋지는 않지만 북한이라는 나라가 있습니다. 북한이 국제사회 문제거리, 골칫거리가 있는 게 뭐죠? 핵 문제입니다. 북한 핵 미사일. 그렇죠. 북한이 핵을 갖게 되면 우리나라부터 시작해서 자유주의 국가에서는 큰 위협이 됩니다. 하지만 북한도 여기에 UN 체제에 들어있잖아요. 그래서 이 체제를 위협하는 나라를 악으로 보는 거야. 그래서 그 국가에 대해서 집단적으로 제재를 합니다. 그 북한 핵을 제재하는 방법은 현재 어떻게 하고 있죠? UN에서 누가 특히 안전보장이사회, 줄여서 뭐라고 하죠? 안보리라고 하죠. 안전보장이사회를 통한 북한을 뭐 하고 있습니까? 제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북한에 대해다가 경제적 또는 군사적 등 여러 가지 기술적 제재를 하고 있죠. 그래서 북한 핵을 개발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각 나라가 평화와 안전을 유지하고자 하는 전략입니다. 이건 뭐냐? 집단 안보 체제다. 이거는 집단 안보 체제는 자유주의적 관점의 대표적인 사례고 이것의 구체적인 사례는 뭐다? 국제연합, 유엔이다. 이 내용은 시험에 잘 나오는 내용이니까 여러분들 알아두면 좋겠습니다. 오늘 첫 시간의 수업은 이걸로 하고
앞으로 2차, 3차, 4차 수업까지 선생님 수업을 잘 들어주면 좋겠다. 자, 수고 많았다. 안녕.